지지우토는 다르다. 진미, 술, 축이 4개가 있는데 이거는 환절기라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다. 진미, 술, 축은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 너무나도 다르죠. 여기가 진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미가 되고 여기가 술이 되고 여기가 축이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행으로 토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라고 해서 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울은 눈금이 잘못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설명이 엉터리가 되겠죠. 대충 오행으로 토라고 넘겨서는 안 된다. 명리학이 학문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행 중심 명리학 때문이다. 방향을 전환해 준다는 의미에서 천간과 지지우토는 같다. 천간의 무토는 이렇게 되고 기토는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 여기에 진이 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 여기 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 여기에 이제 술이 있으니까 이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천간의 토와 지지의 토는 같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진이란 건 확산 상승이 더 강해지는 때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술이란 것도 응축 하강 운동이 계속 강해진다. 그래서 술이란 것도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축과 미는 말 그대로 양운동을 음운동으로, 음운동을 양운동으로 전환하는 때가 축과 미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2개의 토만 인정을 하고 있다. 좀 전에 설명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한번 살펴보면 이 진이라는 거는 아침에서 낮으로,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미라는 것은 낮에서 저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그 다음에 술이란 거는 저녁에서 밤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축은 밤에서 아침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글로 써놓으니까 약간 헷갈리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여기에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여기에 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여기에 술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 여기에 이제 축이 있다. 여기를 아침이라고 해도 되죠. 아침에서 낮으로 진이 있고, 그 다음 낮에서 저녁으로 미가 있고, 저녁에서 밤으로 이제 술이 있고, 밤에서 아침으로 여기에 이제 축이 있다. 이 설명을 이 표로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74쪽이었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이제 왕상효수가 있습니다. 왕상효수는 이거는 이제 오행, 사계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행이 아니고 천간, 10개의 천간으로 해야 되죠. 사계절이 아니라 12개의 지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팔자는 천간과 지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상효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명리가 발전이 없게 되죠. 퇴행,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란 건 도대체 뭐냐? 왕성하게 일한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12운성 용어로는 로광세를 말합니다. 로광세란 거는 걸록, 제왕 그렇게 말했죠. 걸록, 제왕, 쇠 이거를 로광세라고 합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때다.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건 출근할 때를 말합니다. 출근. 그래서 이거를 생욕대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는 장생, 그 다음에 목욕, 그 다음 관대. 전부 다 중국의 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래서 우리말과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휴는 뭐냐? 휴라는 것은 휴식을 취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근이다. 퇴근은 우리가 이제 병사묘, 일을 줄여가야 될 때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잠을 잘 때다. 잠을 잘 때란 것은 절태양이라고 12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12운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왕상휴수는 구태여 알 필요가 없지만 여기저기 책에 나오니까 여기서도 적어는 놨습니다. 왕이란 것은 열심히 일하는 때다.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출근을 하는 때다. 그 다음에 휴라는 것은 퇴근을 하는 때고,
수라는 것은 잠을 자는 때다. 열심히 일하는 때를 우리가 로광세라고 말을 한다. 그 다음 출근할 때를 생욕대라고 이렇게 말한다. 로광세란 것은 근록, 제왕, 쇠, 그 다음 출근, 생욕대라는 것은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12운성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상이란 건 좀 전에 출근이라겠죠. 출근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생욕대라겠죠. 장생, 목욕, 관대. 그 다음에 12신살도 똑같은데 여기는 지년월이라고 합니다. 지년월, 지살, 연살, 월살. 그 다음 12운성과 12신살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12운성과 12신살은 뭐냐? 12운성은 청강과 지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청강과 지지와 관계. 12신살은 뭐냐?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12신살을 제대로 익혀 놓으면 지지와 지지의 관계를 아니까 형충파해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된다. 12운성을 제대로 알아놓으면 청강과 지지와의 관계니까 사주팔자도 청강과 지지로 되어 있고 운도 청강과 지지로 되어 있고 육식갑자도 청강과 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청강과 지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오행을 가지고 오행의 상생상극 이런 거를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은 왜 필요하냐? 오행의 상생상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십신 정할 때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십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와 같은 오행 이걸 비겁이라고 그러고 내가 생하는 오행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하고 나를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자세히 공부를 하는데 미리 그 용어를 들어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근데 이거를 10개로 또 쪼개죠. 그래서 십신이 됩니다. 10개 10. 그래서 비겁은 비견과 겁재로 나누고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관성, 재성, 인성 이 세 가지는 정편으로 나눈다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정편으로 나눈단 말은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정인, 편인 이렇게 나눈다는 말인데 이거는 뒤에 십신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은 출근이고 그 다음에 왕이란 거는 열심히 일하는 때를 말하고 로광세, 걸록, 제왕, 쇠에 해당한다. 휴라는 것은 퇴근을 의미하고 이때는 이제 병사묘가 되죠.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잠자면서 휴식 충전하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12운성 절태양이 됩니다. 지지끼리의 관계인 12신사를 보면 이 장생, 목욕, 관대 이것은 지년월이라고 합니다. 지살, 연살, 월살. 그 다음 로광세에 해당하는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 망신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망신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12신살에서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이고 이것은 중국말, 다시 말하면 한문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때가 망신, 장성, 반환살이 됩니다. 로광세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근은 병사묘, 퇴근이라는 걸 일을 이렇게 줄여가는 거죠. 병사묘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역육화라고 합니다.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것도 12신살 용어로는 똑같이 일을 줄여가는 때가 되겠습니다. 역마살이라는 것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그런 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한자로 적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우리말에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은 일을 줄여가는 때다. 그 다음에 여기 망신, 장성, 반환은 일을 열심히 하는 때다. 그 다음에 수는 절태양이라겠죠. 절태양. 절태양은 겁살, 제살, 천살인데 이거는 잠자면서 휴식 충전을 하는 때다. 그래서 절태양이나 겁재, 천에서는 휴식 충전을 해야지 이때 만일에 무슨 일판을 벌리면 무조건 실패한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야 되고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출근할 때 출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퇴근을 하면 아무 탈이 없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다가 팔자 탓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왕상유수가 나와 있고 12운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 나왔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로광세, 가장 일이 많은 시기를 말하고, 상이란 것은 생욕 때 일이 점점 많아진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휴라는 것은 병사하며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휴식, 충전, 잠을 자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란 것은 열심히 일하는 때고, 상이라는 것은 출근하는 때라겠죠. 그 다음에 휴라는 것은 이제 퇴근을 하는 때고, 수라는 것은 잠을 자는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주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겠죠. 숙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책이 끝날 때쯤이면 명리의 기본이 아주 탄탄하게 이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묘진에서 로광세에 해당하는 글자가 뭐냐? 간목과 신금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금은 전혀 모르겠죠. 보이지 않는다고 음간을 과거 명리에서는 무시해가지고 엉뚱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죠. 간목과 신금은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도 앞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적는다면 여기서 간목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 을목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경금이 여기서 나와서 활동을 하면 신금은 여기서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이것을 음양운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여름에는 병화가 나와서 활동을 하면 겨울에는 정화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임수가 나와서 활동을 하면 여름에는 계수가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과 신금, 병화와 계수, 그 다음에 경금과 을목, 임수와 정화는 하나의 짝이 됩니다. 이 음간, 보이지 않는 음간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연의 법에 맞춰야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시대나 전통, 풍습 이런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자연의 법, 하늘과 땅의 이치, 이것을 생각하면서 명리를 공부하면 쉽다. 모토, 기토는 어디가 있냐? 모토는 이렇게 돈다겠죠. 양운동을 음운동으로 바꾸고, 기토란 거는 음운동을 양운동으로 바꾸는 것이 기토가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쪽이었고 또 넘겨보겠습니다.